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6월 3일에 열린 지지옥션배 1국 이창훈 구단과 김상인 3단의 대국인데요. 지지옥션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류 프로들과 이제 시니어 남자 프로 기사들 간의 단체 대항전, 연승전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1국에서 이창훈 구단을 선봉장으로 내세웠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천 구단, 이 시니어 기사들 중에서는 거의 최강급에 속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초장부터 확실히 기세를 잡고 가겠다는 시니어 팀의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오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김상인 3단이 과연 이천 구단을 맞이하여 어떤 대국을 보여주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김상인 3단이 흑이고 이창훈 9단이 백이었습니다. 초반 화점 소목 양화점으로 두어가고요. 자, 이창훈 9단 예전 전성기에 한 2, 30년 전에도 그 두 텀을 바탕으로 정확한 형세 판단 그리고 계산력, 끝내기를 바탕으로 많이 이겼던 대국인데, 그런 기사들의 특징이 화점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초반부터 소목을 두기보다 화점으로 두텁게 판을 짜 나가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기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자, 3-3 들어가니까 맞고 날일자로 두어갈 때, 자, 화점 쪽을 걸쳐갑니다. 이 수로는 이제 이창훈 구단이 박지은 구단과의 대국에서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서 판을 짰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 포석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창훈 구단 약간은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날일자로 걸쳐가니까 두 칸 높은 굳힘을 두어가고요. 자, 스미레 4단이 이런 수를 굉장히 많이 두는데, 김상인 3단도 전투형 기품답게 초반부터 조금 돌들을 4선 쪽에 배치를 하면서 그 두 텀을 바탕으로 전투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우아기 쪽을 굳혀 두니까 양걸쳐 가고요. 자, 양걸쳐 가니까 이곳을 붙이면서 자, 입구자를 두었어요. 자, 이 수의 의도는 붙이고 있는 정석 선택이 흑이 막상 이 자리를 다가가면은 우아기 쪽에서 두 칸 굳혀 두었던 돌과 호응을 하면서 우아기 쪽의 흑의 모양이 굉장히 커지면서 플러스 알파로 백돌 두 점을 압박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변화는 조금 좋지 않다고 판단한 이창훈 구단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변화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자로 약간은 변화를 구해갔고요. 자, 이곳을 지켜가니까 그 다음에 두 칸 뛰었어요. 자, 물론 흑이 압박을 오면은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약간은 다른 게 백도 입구자 정도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찝었을 때 근거를 확보하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변화보다는 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칸만 벌려두고 이곳을 밀어갑니다. 자, 젖힐 때 이곳을 젖혀왔고요. 자, 일단은 백도 기세상 한 번 정도는 끊어가고 싶은데, 흑이 붙이면 이곳을 젖히고요. 단수 치면서 나오면은 백도 하나 단수 치고 막는 수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곳을 먼저 끊고 막는 수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백이 막아놓은 자세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훈 구단도 일단은 끊어가면서 강력한 싸움을 두기보다는 이곳을 젖혀가면서 이 우변 쪽 두 점은 쉽게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젖혀가고 밀어가면서 상변 쪽의 모양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흑 입장에서도 끊기는 수가 눈에 보이지만 세점머리를 젖힐 수밖에 없는 게, 이창훈 구단의 의도대로 두어준다면 이렇게 흑돌들이 굉장히 두텁기는 하지만 백이 너무 쉽게 털을 잡고 살게 된다면 이 흑의 세력이 약간은 쓸모없는 그런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김상인 3단도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이곳을 젖혀갔고요. 자, 이곳을 끊어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백이 물러나는 거는 흑에게 머리를 한 방 맞고 지켰기 때문에 중앙 쪽 주도권을 흑이 어느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도 끊어가면서 우변부터 이제 조금 치열한 전투가 발생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지켜두는 수 당연하고요. 자, 중앙 쪽을 끊겼기 때문에 이 자리마저 끊기게 된다면 우상 쪽 흑돌 4점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흑도 모양 좋게 지켜가는 게 정수고요. 자, 백이 단수 치고 이곳을 밀어가니까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계속해서 이런 자리들을 밀어주더라도 백의 모양도 굉장히 커지고 이 우변 2점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두더라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 타겟 수준을 보고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상인 3단도 이제 계속해서 물러날 필요도 없고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두어가면 되는데, 자, 젖히고 붙였을 때 막아두고요. 하나 끊어두고 이곳을 늘어두면서 일단은 이창호 구단도 계속해서 중앙을 키워가는 선택도 가능하지만 흑의 진영이 너무 넓어지고 백이 상변 쪽을 지킬 때 우변 쪽이 잡히게 된다면 요거는 흑이 또 쭉쭉 밀린 형태가 아니라 하나 젖혀두고 나서 밀린 형태이기 때문에 흑의 집이 더 크게 야무지게 불어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변화 자체는 이제 또 형세 판단이 뛰어난 이창호 구단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살아두는 선택을 합니다. 자, 살아두고 끊어갈 때 이곳을 지키고요. 자, 다시 한번 끊어가면서 김상인 3단 다운 수들을 두어가는데, 자, 일단 이 전투 자체는 흑이 약간은 좋은 전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을 뻗은 수가 완착이 되면서 그 유리함을 까먹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수로는 이 자리가 급소 자리가 되고 백이 빈 삼각을 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가거나 아니면은 요 세 점을 지켜두면서 두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김상인 3단은 요 세 점은 버리더라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흑의 진영을 지킨다면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세 점은 잡혔기 때문에 상변 쪽 백의 모양이 좋아졌고요. 자, 아무튼 여전히 큰 실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국 자체는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흑도 백도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한 점을 때려내는 게 굉장히 두텁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전에서 흑이 하변 쪽을 다가왔을 때도 백은 이 자리를 늘어서 싸우는 게 굉장히 흑을 까다롭게 만드는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창호 구단도 김상인 3단도 서로 간의 이 자리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김상인 3단이 아래쪽 한 점을 단수 치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빵 때려주는 게 더 두텁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집으로만 따지면 거의 한 집 이상 차이가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땄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계속해서 이 늘어서 백의 한 점을 살리는 뒷맛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일단 이 우변 쪽부터 중앙 쪽까지 이어졌던 전투는 일단락이 되었고, 백 입장에서도 상변 쪽을 지켜가고 싶지만 하변 쪽을 흑이 뛰어가고 백이 살아갈 때 교환해주고 한 번 더 씌우면 하변 쪽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흑의 집 모양이 너무 크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상변보다는 하변 쪽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창호 구단 하변 쪽을 먼저 뛰어가고요. 자, 이곳을 붙여가는데, 자, 붙이고 젖히고 호구 쳤을 때 김상인 3단이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곳을 넣는 게 하변 쪽의 관계에서 보자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2단 젖힘을 당하면서 좌변 쪽의 발전성을 빼앗기게 되는 거는 바둑에서 거의 금기시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뻗은 수로는 당연히 좌변 쪽을 단수 치고 호구 치는 게 정수였고요. 백이 젖힌다면 이런 식으로 뭐 처리가 되겠지만 흑도 2점을 잡히긴 했어도 하변 쪽에 어느 정도 집을 지었고 또 중요한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상변 쪽을 지어가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자리 큰 자리를 두게 된다면은 여전히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김상인 3단이 조금 프로답지 않은 수를 두어갔고요. 자, 이창호 구단 기분 좋게 2단 젖혀가고, 자,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이 자리마저 늘었다면 진짜 확실하게 내 승기를 좀 잡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문으로 한 점을 잡아내는 순간 지금 보시면 백 입장에서는 흑이 상변 쪽을 깬다면 이제 좌변 쪽을 키워갈 수 있고요. 그렇다고 좌변 쪽을
깨러 온다면 이제는 상변 쪽을 지켜가면서 약간은 맛보기 형태로 베개집을 크게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흙이 안정을 취할 때 그 다음에 하변 쪽을 깨러 간다면은 하변 쪽 모양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돌들은 잡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쉽게 승부를 결정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창후단 집에 굉장히 민감한 기사죠. 자, 이곳까지 젖히는 수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자, 당연히 흙은 늘어가면서 한숨 돌렸고 자, 백도 한 점을 확실하게 잡으면서 안정을 취하기는 했지만 뻗고 좌변 쪽 한 점을 제압한 거에 비해서 귀의 가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전히 바둑은 흙의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이창후 구단의 완착도 등장하면서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좌변 쪽을 선수로 타개한 흙 김상인 3단이 이제 상변 쪽을 깨러 들어가고요. 자, 붙이고 지킬 때 자, 띄워두면서 어느 정도 상변 쪽을 깨는 데는 성공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수를 두자마자 이제 집 차이가 다시 100 쪽으로 확 기울게 되었는데 한 번만 인공지능은 어딜 추천하는지 볼게요. 자, 이 자리를 두고 잡으면은 이곳을 붙이면서 우변 쪽을 괴롭히라고 하네요. 그런데 김상인 3단이 결행하기엔 조금 복잡한 수순이었다고 본 것 같고요. 자, 이 자리를 두면서 어느 정도 김상인 3단 흙도 만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후수를 잡았기 때문에 선수를 잡은 이창후 구단이 하변 쪽을 깨는 선택을 하자 역시나 이 바둑의 우세는 100 쪽으로 다시 한번 기울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너무 깔끔하게 타기가 됐어요. 흙의 그 좋았던 모양이 지금 보시면 아래쪽 한 4-5집 밖에 나지 않았죠. 임상인 3단이 계속해서 이제 뭔가 변화를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변화를 구해가려고 하는데 자, 이 자리를 들어가면서 100 우변 쪽을 공격하는 선택을 하지만 이창후 구단은 이미 타개하는 수순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들여다볼 때 푹푹 찔러가면서 끄는 수가 결정타가 됐고요. 자, 이곳을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칩니다. 자, 이 수는 물론 흙이 단수치고 단수치면은 이 백돌 우변 쪽이 잡히기는 하지만 이곳을 젖혀가고 호구 칠 때 흙이 귀 쪽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딱 이 자리를 넣으면은 우변 쪽도 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흙돌이 잡히겠죠.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흙이 이곳을 때리면 귀 쪽이 잡히면서 우상기 쪽의 끝내기 득 그리고 우하기 쪽을 잡게 되면서 바둑은 이 장면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변화로 자, 이 자리를 두고 이어가면서 버티는 수인데 이것도 성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때리고 뭐 지킨다고 할 때 이 자리를 막아가면은 백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흙이 자체로는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형태로 패가 나는 형태인데 패 자체도 보시면 거의 2수 정도 늘어진 패가 되겠죠.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김상인 3단이 이 장면에서 이어가면서 버티기는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단수 치고 있는 것과 그냥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돌려치는 수 너무 기분 좋은 자리죠. 자, 여기를 주면은 나가는 게 선수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백이 타개가 되기 때문에 바둑이 끝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흑입자에서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기분 좋게 단수 돌려치고 딱 이 자리 단수 치고 뻗는 수까지 선수로 활용을 하면서 물론 흙이 106점을 잡기는 했지만 선수를 잡은 이창후 구단이 이 자리를 딱 차단하게 돼서는 오히려 106점보다 더 큰 흙 6점 우변 쪽을 잡게 되면서 김상인 3단이 이 장면에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둑 초반부터 보면은 이제 1국이라는 1국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김상인 3단이 좀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바둑을 짜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공격을 하면서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이창후 구단이 너무 완벽하게 타개하는 수순들을 보아주었고 그리고 두 텀을 바탕으로 하변 쪽 흙 모양마저 깔끔하게 지어가게 되어서는 김상인 3단의 마음에 더 압박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인 3단의 무리수가 등장을 하고 그 무리수를 받아 먹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단명국으로 바둑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자, 김상인 3단으로서는 자기 스타일을 좀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창후 구단은 여전히
바둑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신이라고도 불리죠. 예, 그런 클래스를 보여준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창호 구단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 대국도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연승을 보여주면서 이창호 구단만의 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